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주제요. 확인해 보시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가수 박유천 씨가 잠시 뒤에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를 좀 먼저 해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박 씨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이제 부인을 해 왔었는데 그렇죠. 지난 이제 4월 29일 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는 올해 2, 3월 달에 전 연인이었던 그 황하나 씨하고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필로폰 1.5g을 구매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씨 오피스텔에서 지금 뭐 5 내지 6차례라고 하는데 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렇게 하고 지난해도 뭐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혼자서 자기가 투약을 했다 해서 총 7회를 투약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그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못한 이런 그 상황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남은 1g의 행방 네. 그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아직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이 시각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의 모습입니다. 이 유치장에 있던 박유천 씨가 이제 여기 경찰서를 나와서 검찰로 이송이 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 취재진들만 많이 모여서 박유천 씨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기자회견에서는 울먹이기까지 하면서 본인은 혐의가 없다,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구속 이후에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구속 이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뭔가 발언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극구 부인한 것이 사실 거짓말로 알려지고 있는 네네.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두려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대중들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기자회견 때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난 것이 그때의 기자회견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범죄의 성립 여하를 떠나서 대중들에게 특히 팬들에게 거짓말로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국가수의 양성 반응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거짓말을 번복하고 자박을 했을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객관적인 어떤 명확한 증거가 나와서 이제는 자백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자백하고 선처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용서의 기회를 뺐었던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자분들 앞에서 적어도 팬들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취재진들이 질문을 당연히 할 텐데 그 질문에 이제 과연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구속된 뒤에 유치장에 수감된 있는 동안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압박감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 지금 이제 23일 날 국과수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떻게 내 몸에 필로폰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26일 날 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속되고 난 이후에 사실 이렇게 유치장을 찾는 이 가족들하고 이 만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이 갇힌 상태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괴롭다. 빨리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다. 네. 이 현실 인식을 바르게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뭐 관계자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조만간 박유천 씨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유치장 생활을 하고 이 검찰로 이송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황하나 씨하고 공범하고 진술이 조금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범행 횟수 자체도 지금 황하나 씨는 3번만 했다고 하고 네. 박유천 씨는 자백을 하면서 3번보다 더 있다 7번까지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자, 상황이고요. 지금 박유천 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꽤 수척해진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뭐 구속되고 나서 좀 심정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혐의를 갑자기 인정하셨는데. 황하나 씨랑 진술이 엇갈리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거짓말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혹시 뭐 구속되고 나서 좀 심정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혐의를 갑자기 인정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을 하게 돼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할 부분은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네, 박유천 씨가 그나마 거짓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은 필요해 보였는데 실제로 사과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 또 받아들이는 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 구속 이후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밥도 못 먹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정말 얼굴을 보니까 수척하고 굉장히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금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중들은 한 번의 실수는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그 뒤에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면 훨씬 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유천 씨가 사과를 밝혔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앞서서 이제 마지막에 취재진 질문이 황하나 씨하고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에서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예, 검찰 조사는 다를까요? 글쎄요,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우선적으로 횟수. 예. 횟수는 이제 그 박 씨 같은 경우는 7차례 중에서 6차례 황하나 씨하고 같이 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또 이거 구매를 하는 것도 3번 중에서 1번은 황하나 씨가 구매를 예. 했다. 근데 황하나 씨는 나는 그게 아니고 3차례만 함께 투약을 했고 모두 다 이거는 박 씨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또 누가 권유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황 씨 같은 경우는 박 씨가 권유를 했다라고 하고 박 씨는 황 씨가 욕을 해서 해줬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그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 죄와 연관돼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형량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 이 두 사람이 한때는 뭐 연인 관계이고 또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대질 조사도 아마 이것은 뭐 꼭 그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대질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는 끝까지 둘이가 이것을 부인을 하게 되면 네. 대질 조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워낙에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대질 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사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앞서서 변호인이 사임할 때 밝혔던 내용도 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변호사 선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당연히 변호사는 선임할 필요성이 있고요. 예. 즉시 선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밖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접촉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아까 여러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죄송하다는 사람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던 거죠. 변호사한테 진실을 이야기해야지 적절한 법적인 조언과 변론이 가능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도 속였다면 변호사도 이제 더 이상은 신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이제는 새로운 전략으로 재판부에서 이제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이제 변호 전략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변호인과 앞으로 적절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요. 네.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장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 동석해야 되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언제 선임될지 시간의 문제이지만 예. 곧 선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초범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하냐 자백하냐 부인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자백을 하는지 네. 여부를 중시하게 보는데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 부인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양형엔 크게 불리하지 않고요. 예.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바라기 위해서 박유천 씨가 굳이 황하나 씨가 입을 열지 않았던 네. 다른 투약 횟수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나아가서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에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예. 수사 협조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초범이다라고 평가돼서 선처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 이제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박유천 씨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